성인 목사입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요. 저에게 붙여진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목회를 42년 하고 은퇴를 하고요. 학교 강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AI도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유튜브도 하거든요. 그래서 AI도 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AI를 강의를 이런 제목으로 AI에 대한 이해와 활용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얼마 좀 굉장히 좀 긴데 한 30분? 7분만 예? 7분. 적어도 30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좀 덜 중요한 부분은 빼고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 사회 모든 현상 가운데서 AI 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그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적절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문화 부분입니다. 문화 부분. 그래서 문화의 그 현상은 그 시대를 말해주는 컨텐츠예요. 컨텐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AI 문화 현상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사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AI가 뭐냐?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셀폰이나 태블릿에 쉽게 앱을 통해서 AI를 깔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AI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왜 AI를 배워야 되느냐?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을 배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먼저 앞섰어요. 지금은 AI를 아는 사람이 시대를 앞서가는 겁니다. AI를 모르는 사람이나 AI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AI가 무엇이냐? Artificial Intelligence.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인간의 지능이라는 말이에요. Artificial.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색 프로그램, 서치가 우리의 이제 모든 면을 다 이제 지배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찾아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AI가 이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AI하고 서치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서치는 찾아주기만 해요.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는 찾아주기만 해요. 내가 무엇을 원한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주는 검색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AI는 그걸 뛰어넘어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생성. 제너레이션. 그래서 AI를 제너레이션 AI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AI가 그러면 어떻게 생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AI는 자기가 학습한 것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성해 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AI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AI가 만능인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AI는 학습을 통해서만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학습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공개되었거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된 것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된 거, 뉴스라든지 사전이라든지 공개된 블로그라든지 공개된 기술 문서, 공개된 웹사이트, 그 디지털 형태의 책, 요즘에 디지털 책 나왔잖아요. 저도 시집 디지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아마존에서 살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학습 자료, 그 다음에 공개된 여러 가지 논문들, 그 연구 자료, 연구 보고서,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공개된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 이런 모든 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AI 이걸 다 습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한 부분은 몰라요. 그런데 한 부분은 알잖아요. 한 부분은 자기가 습득을 했으니까. AI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AI가 습득하고 있는, 학습하고 있는 그 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답해 줄 수 있어요. 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I는 엔진이다. 그렇죠? 엔진.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AI는 엔진 역할을 하고, 우리는 요구하는 것을 AI에게 부탁을 하면 그 엔진 역할을 하는 그 AI가 다 찾아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AI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글쓰기를 하기도 되고, 그림 그리는 것도 고쳐주고. 제가 이제 왜 여러분들 우리 카톡방에 왜 제가 그걸 올렸는가 하면요, 팜플렛 올렸잖아요. 팜플렛. AI 때 이거 고쳐주세요 해서 고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요,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사진도 여기서 찾아와가지고 글자도 집어넣고 또 그걸 고치고 이러는데, 요즘에는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고친 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틀렸다, 이 부분을 고쳐달라면 그대로 고쳐요. 그 지금 제가 군인 카톡방에 올린 이제 팜플렛이잖아요. 그게 AI가 해준 거예요. 틀린 걸 고쳐달라고. 그럼 고쳐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기도 문인의 원래를 했는데, 주보도 만들어줘요. 주보도. 이제 얼마만큼 재밌는가 하면요, 정확하게 내가 요구하는 걸 그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 때 요즘에 그렇게 말해요. 비서라고 해요. 비서. 딱 비서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서 써본 경험 있잖아요. 교회 이제 할 때 전도사들한테 뭐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가 내가 하고 그랬거든요.
큰 회사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비서가 사장도 더 똑똑해요. 다시 말하면 이 AI가 비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내가 비서 이것 좀 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얼마만큼 똑똑한가 하면요, 처음에는 사용자님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르더니 요즘에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재미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재미를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AI 중에서 글쓰기를 주로 하는 AI가 글 쓰고 고쳐주고 자 보세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논문도 쓰고 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갖다 고쳐줘요. 그림을 이미지를 고쳐주는데 데어이라든지 미드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그림을 집중해서 잘 고쳐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음악 만들어 봤어요? 가사만 주면 음악 만들어줘요. 제가 몇 개는 만들었어요. 가사만 딱 집어넣어주면요, 어떤 스타일로 곡을 만들 거냐, 그럼 뭐 뽕짝을 할 거냐, 안 그러면 가곡 스타일 할 거냐, 가스펠 스타일을 해달라고 그러면 가스펠 스타일 다 해줘요.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두서너 개 해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초이스합니다. 제가 몇 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든 그 하나가 지금 히트치고 있어요. 굉장한 히트를 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을 주로 편집하는 게 랑웨이, BO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음성은 11 랩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말을 집어넣으면 그 말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내가 말한 것 같이 그렇게 해요. 끔찍해요. 너무 꼭 내가 말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만든 영상, 이제 유튜브 영상 그런 게 몇 개 되는데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요. 음성 다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사진 보정이요.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전에 와서 사진 찍었잖아요. 여기. 앞에 의자도 있고 사람 이렇게 이거 다 없애주시고 사진만 보정해 주세요. 이러면 사진만 딱 해줘요. 우리 기도 문인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앞에 의자가 잔뜩 있고 없는 음식까지 막 이래가지고 이거 앞에 거 다 없애주시고 사진을 보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의자를 다 없애고 음식 이거 다 없애고 해주는데 하얀 바지를 입고 온 사람은 까만 바지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하얀 바지를 입었는데 왜 까만 바지로 나왔나요? 하얀 바지를 다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번역, 디폴이나 챗 GPT, 번역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시를 써가지고요. 집어넣으면 그게 미국식으로 번역을 딱 해줘요. 그러면 미국 사이트에 제가 막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 나중에요. 그 다음에 서치 부분이 있어요. AI 서치.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이게 AI가 나왔는데요. 지금 사용자들의 평가가 첫째가 챗 GPT예요. 첫째가. 두 번째가 이 보통 분들이 제미나이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크로우드예요. 크로우드. CLAUDE. 크로우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제미나이예요. 근데 이게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왜 특징이 있는가 하면 챗 GPT 같은 경우는 여러 면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거든요.
여러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써보니까 클로드는 학문적인 면에서 뛰어나요. 차원이 높은 질문을 할 때 답을 잘해주는 게 클로드예요. 여러분들 이 AI를 사용하는데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대답을 해줍니다.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의 특징은 제미나이가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구글. 그래서 구글하고 잘 연관이 돼요. 예. 이제 그런 점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얼마나 시간이 됐어요?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러면 AI의 한계와 문제점이 뭐냐? AI의 한계점,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가 AI를 사용해 보시면 이런 문구가 나요.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AI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옛날에는 정보가 아주 적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내기 힘든 시대인데 지금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AI가 혼돈을 합니다. 혼돈을. 예. 이게 뭔가 하면 AI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AI 할루시네이션. 예. 이게 필요하면 이 원고를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환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각. AI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 정보들 중에서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AI도. 그렇게 똑똑한 AI도 그걸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환각을 일으키는. 제가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내가 이제 질문하는데 얘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찾아가 고쳐줘요. 네.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이게 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배운 것이 많으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그래서 혼돈을 일으켜서 혼돈에 거기에 이제 답도 혼란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AI는 학습한 것만 압니다. 학습한 것만.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이 공부한 것만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책이 디지털화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인터넷에 공개된 여러 가지 상황, 그 모든 것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거지 자기가 지어서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AI가 사람을 지배할 시대가 올 것이다. 예. 왜 지금 벌써 특정 분야는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는 AI가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좌지우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개되지 않는 부분은 모르거든요. 옛날 아주 좋은 그 자료들, 좋은 문학 서적들, 좋은 그 이제 옛날에 그 연구 논문들 공개되지 않은 건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AI가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특정한 분야는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할 게 뭔가 하면 AI는 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논문도 쓰고 다 하거든요. 그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느냐? 그건요, 이런 이야기예요. 인터넷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섭득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섭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AI가. 그러니까 AI가 자기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감정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아주 세밀하게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창작은 해낼 수가 없지만은 아주 사람들의 느낌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인데, 여러분 시를 쓰잖아요. 시를 쓰는데 시를 한참 쓰다 보면 어떤 문맥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서 좋겠느냐. 거기에 내가 이제 AI를 물어봅니다. 이 부분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AI에 물어볼 때 상세하게 물어봐야 돼요. 얼렁뚱땅 물어보면 얼렁뚱땅 대답을 해주고요. 상세하게 물어보면 상세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를 거기다 제시해줘요, 나한테. 내가 초이스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런 표현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느냐 이렇게 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아픔은 몰라요. 그렇죠? 의사가 환자의 아픔은 직접 느끼고 직접 체험하지 못하지만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픈지 알잖아요. 꼭 그와 같습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AI를 이용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그 피카소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을 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작가들, 특히 작가들은 사실은 자기가 창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배경, 또 지식의 배경, 또 책 읽었던 거, 뭐 했던 거, 그게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창작은 없는 거예요. 일부는 다 모방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시인이고 칼럼니스트로 20년 이상을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 칼럼 하나 쓰려고 그러면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네? 시도 마찬가지예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창조의 영역은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의 영역은. 이 영역은 그러면 사람이 뭐냐? 사람이 창작이라는 뭐냐? 그는 creative creation, creative creation. 창조적인 것을 재창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말하는 창작이에요.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제 어떻게 AI를 이용할 거냐 하는 그 어떤 감이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AI가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용.
이건 직접 제가 느낀 거예요. AI가 얼마만큼 악용을 할 수 있느냐. 다 가짜뉴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송흥민 선수가 인기가 있으니까 막 만들어 띄워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아직 게임도 안 한 것도 막 만들어 띄워요. 진짜같이 만들어 띄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 보지 말라고 그래. 맨날 보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80%가 가짜입니다. 80%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골라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의학적인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뭐 의사가 말하지 않은 것 말해줍니다. 이런 거. 예? 다 가짜입니다. 정치, 맨날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 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악용될 수가 있다고. 악용. 이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가장 큰 위험은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AI를 이용하는 사람이 악용하는 거예요.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나중에 좀 더 발전해가지고요, AI가 더 발전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AI가 직접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지배하고 이기는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말해요. AI를 이용하는 사람, 그걸 해요. AI를 앞세워가지고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을 신학적인 면에서 또 윤리적인 면에서 이런 면도 다루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AI를 잘 쓰는 사람의 특징은 좋은 질문을 할 때 좋은 답이 와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 구체적인 답이 와요. 수준 높은 질문을 할 때 수준 높은 답이 와요. 네. AI는 우리를 대신해주는 비서 같은 존재예요. 만능이 아니고 비서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망치를 잘 쓰는 사람은 집도 잘 짓고 이러네요. 망치를 잘 못 쓰는 사람은 사람도 죽이잖아요. 꼭 그와 같아요. 예.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앞서가고 있다. 이 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한번 써보세요. 재미있고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두 사람만 받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